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과 수개월간의 시간, 최악의 경우 개원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문제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법규가 엄청나게 강화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기준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 적용 대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건물의 최초 허가일이 언제인지, 전체 연면적이 얼마인지, 그리고 원장님께서 의원으로 사용하실 면적이 얼마인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축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복잡한 규정을 원장님께서 직접 판단하시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섣불리 계약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막대한 시설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시게 되거나 공사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애써 준비한 개원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원장님들께서 이런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복잡한 법규를 분석할 필요 없이 단 몇 가지 정보 입력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토 중인 건물의 면적과 용도 그리고 몇 가지만 입력하시면 수천만 원이 오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장 확실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개정된 법규의 핵심을 간략히 짚어드리고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원장님께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계약 전에 단 한 번의 확인으로 원장님의 소중한 시간과 자산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창을 켜시고요. 주소에 www.gsarchi.com 이렇게 입력하시고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화면 상단에 서포트가 보이죠? 서포트 탭에서 자가 검토 프로그램 여기로 들어가 봅니다. 스크롤 내려보면 이제 밑에 의원 용도 변경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 확인 프로그램 이라는 창이 보일 텐데요.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스크롤 내리다 보면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대상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뜨게 되죠. 자, 여기에 몇 가지만 입력하면은 법규를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확인해 줍니다. 자,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해야 돼요.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에 카드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정확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하게 된다면은 건축물 대장에서 아래 사항들을 확인할 겁니다. 우선 건축물 대장에서 아파트 단지라면 몇 세대인지 이것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이 건축물의 최초 건축 허가 또는 사용 승인 신청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을 봐야 되겠죠. 의원 등으로 수있는 바닥 면적의 합계, 주차장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이 면적을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간편하게 편의시설 대상인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한번 봅시다. 이 건축물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이라면은 건축물 대장에 세대수가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건축 허가 또는 사용 승인 신청일이죠. 자, 건축물 대장 두 번째 장을 보시면은 여기에 인허가 시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다른 게 있는데 허가일은 허가를 신청해서 최종 허가가 난 날짜겠죠. 그래서 건축물 허가 신청일은 이것보다 몇 달 이전일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날짜를 보고 기입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이 날짜보다는 이전에 신청했을 것이니까 그것으로 가늠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 등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집합 건축물 대장 표제부에서는 내가 쓰려고 하는 의원 등의 바닥 면적을 구할 수가 없어요. 건축물 대장의 표제부가 아니라 전유부를 뽑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건축물 대장 전유부가 의원 바닥 면적을 볼 수 있는 전유부라고 봅시다. 자, 7층에 있고 41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호실에 대한 바닥 면적인데요. 여기에 위에 보이시는 전유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용도와 면적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면적, 전유부 면적과 그리고 공용 부분을 또 합쳐야 되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 바닥 면적의 합계를 계산할 때에는 지하 주차장의 면적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른 걸 보시면 계단실, 승강기, 복도, 홀 이런 게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공용부의 면적,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계단실,
펌프실 등의 면적들이 있죠. 이것들의 합계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닥의 면적을 한번 합산해 보죠. 전용 면적이 45.36이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제외하죠. 계단실 19.787.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계단실도 있죠. 4.219 더하기 밑에 수압가스실이 있습니다. 1.088. 이렇게 합쳤더니 70.454가 나옵니다.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놨다가 이 사이트로 들어와서 적으면 되겠죠. 자, 우선 우린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음을 체크하고 건축 허가일을 적어줘야 되겠죠. 자, 건축 허가 신청일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허가일이 2019년 6월 26일이었죠. 그걸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달력을 클릭해서 2019년으로 갑니다. 2019년 6월 26일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전체 연면적을 적어줘야 되죠. 건축물 전체 연면적은 249,723.602가 되겠고요. 그리고 의원 등의 면적을 쓰이는 면적은 이렇게 70.454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됐다면 확인을 눌러서 결과를 봅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편의시설 설치 미대상이라고 뜨죠. 장애인법이 최근에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 근거를 표시를 해드렸지만 굳이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의원 등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다른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건축 허가 신청일이 3월 20일로 해봅시다. 그리고 건축물의 연면적을 2100으로 해보면 동일하게 면적을 정밀하게 적어주고요. 확인을 눌러보면 이럴 때는 내용이 바뀌죠.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고 최초 허가 신청일이 3월 20일이고 연면적이 21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마지막으로 출입문,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공용부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의원, 해당 호실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면적을 한번 바꿔볼까요? 500으로 해보죠. 자, 500으로 했더니 이렇게 주출입구 접근로, 전용 주차구역, 높이 차이 제거, 출입문, 복도, 계단, 장애인용 화장실 이렇게 모두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내 건축물이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래서 주택단지 내에 있는 부대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다면 해당 함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날짜와 전체 연면적이 기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3번 부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0을 해봅시다. 이렇게 확인하면은 이렇게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 차이가 제거된 출입구,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복도, 계단, 화장실 이렇게 설치 의무 대상이 뜨게 됩니다. 이것들을 적용을 해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을 50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500으로 바꿨더니 동일하게 뜨죠. 바닥 면적을 1로 바꾸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해도 이 6가지 사항은 꼭 설치를 해야 의원이 입주가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주택단지, 그 주택단지가 300세대 이상이고 그 내에 들어가 있는 내 근린생활시설이 부대시설로 잡혀있다. 그렇다면 의원이 1제곱미터만 들어갔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의원 등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는 내가 201호를 사용한다면은 201호에 대한 면적을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건축물, 내가 입주하려고 하는 건축물에 있는 의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인 것이죠. 즉 202호가 동일하게 의원이고 205호가 또 의원이다. 그리고 3층이라든지 4층, 5층, 7층 등의 의원들이 상주해 있다면 그 의원들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쳐야 되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의원들 중에서 건축물 대장을 떼어봤을 때 의원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으로 잡혀있지 않은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또 주의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건축물 대장을 다 떼어봤을 때 현재 의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건축물 대장이 의원으로 잡혀있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적혀있는, 예를 들어서 사무소였다. 사무소로 건축물 대장이 잡혀있지만 거기에 의원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제외가 되겠죠. 즉 의원 등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는 정확하게 건축물 대장을 떼어봤을 때 건축물 대장상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로치고 의원 등으로 적혀져 있어야 되고요. 그 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의원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이렇게 용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용도들이 건축물 대장상에 적혀 있다면은 이 바닥 면적들을 모두 합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의원의 면적만 합치는 것이 아니라 치과도 대상이 되고요. 한의원, 이렇게 여러 가지 산후조리원까지 모두 면적에 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의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예를 들어 350이고 내가 이번에 들어가려고 하는 호실이 200제곱미터다. 그렇다면 이것을 합쳐가지고 550제곱미터를 적어서 산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적혀야 될 면적은 건축물 대장을 다 떼어봐서 건축물 대장상의 전유부에서 의원 등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쳐서 기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 확실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 배경을 설명해드리고 원장님들께서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건물을 검토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원장님들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첫걸음, 지금 저와 함께 안전하게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용도 변경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이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